자유한국당에서 이렇게 주장했어요. 문재인 대통령님, 관역은 저기에 있어요. 관역. 엉뚱한 곳에 화살 쏘지 마세요. 라고 얘기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왜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어제 문재인 대통령은 조국 장관이 이제 자진 사퇴를 한 이후에 이제 2시에 자진 사퇴가 발표가 됐고, 문재인 대통령은 1시간 뒤인 오후 3시에 대통령 주재 수석 보좌관 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조국 장관 사퇴와 관련해 이렇게 얘기한 바 있었죠. 직접 듣고 오시죠. 조국 장관의 뜨거운 의지와 이를 위해 온갖 어려움을 묵묵히 견디는 자세는 검찰개혁의 큰 동력이 되었습니다. 언론 스스로 그 절박함에 대해 깊이 성찰하면서 신뢰받는 언론을 위해 자기 개혁의 노력을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어제 여러 가지 메시지를 저희가 2가지 포인트를 좀 요약해봤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아마 말씀하고 싶으셨던 것은 이 2가지가 아니었나 싶은데요. 자, 조국의 뜨거운 의지라고 표현했습니다. 조국의 뜨거운 의지가 검찰개혁의 큰 동력이 되었다. 또 있죠? 온갖 어려움을 묵묵히 견디는 자세. 그리고 또 하나, 언론을 향한 메시지도 있었어요. 언론 말이에요. 깊이 성찰하면서 개혁을 위해 노력하세요. 라고 얘기했는데, 박 의원님 어떻습니까? 지금 자유한국당에서는 아니 엉뚱한 곳에 화살 쏘지 마세요. 지금 뭐 제대로 이 사과는 안 하고 자꾸 남 탓하듯이 말씀하시는데 이거 잘못된 거 아닙니까? 이게 야당의 주장인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대통령의 저 메시지 이전에 그 국민들에 대한 사과가 있긴 했죠. 송구스럽다. 공론 분열을 일으켰기 때문에 매우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하셨고 지금 굉장히 완곡한 표현이지만 언론에 대한 이제 불만을 제기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 조국 장관 논란이 커지는 과정에서 일부 검증되지 않은 그 보도들이 좀 과다하게 나왔고 또 검언유착이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와 또 그걸 거르지 않는 이제 언론의 보도에 대한 문제 지적도 많이 나왔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대통령이 어제 이 모두 발언 자리에서 한 말씀하신 건데 저는 대통령이 저런 말씀하시기보다는 예를 들어서 청와대 참모들이나 이런 분들이 조국 장관 사퇴 이후에 우리 사회가 얻어야 될 여러 가지 교훈들이 있을 텐데 그런 점과 관련해서 한마디 했으면 모르되 대통령께서는 어제는 좀 더 통합의 메시지에 주력하셨으면 어땠을까라는 아쉬움이 좀 있고 이제 기회는 한 번 더 있습니다. 지금 22일 날 대통령께서 국회에 오셔가지고 새 그 예산안 시정연설을 시정연설 이번에 직접 하기로 정한 걸로 알려져 있는데 그때 아마 이제 통합의 메시지를 크게 내놓지 않을까 싶은데 어제 저 자리에 저 메시지가 듣는 사람에 따라서는 어떻게 보면 이 조국 장관 그 사태를 야기하고 논란을 야기한 책임의 중심에 대통령도 자유롭지 않은데 굳이 저 자리에서 저런 말씀을 하셨어야 될까 이런 아쉬움을 갖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자, 김민지 기자. 네. 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어제 언론을 이야기했기 때문에 오늘 청와대를 출입하는 기자들이 궁금한 게 많았어요. 아니 대통령께서 어제 언론 얘기한 거 어떻게 된 겁니까? 그거에 대한 오늘 좀 질의응답이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이제 대통령이 언론 얘기를 했을 때 과연 그동안 여러 의혹을 지적해왔던 언론에 대해서 이렇게 깊이 성찰하라는 단어를 쓰면서 이야기를 한 것이 혹시 그러면 신뢰하지 못한다는 것 아니냐? 뭐 이런 질문을 던졌거든요. 그래요? 신뢰하기 어렵다는 의미입니까? 그랬을 때 청와대 관계자가 굉장히 애매한 대답을 했어요.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달라, 청원하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그냥 이제 별다른 설명 없이 넘어갔는데요. 이렇게 애매한 태도에 대해서도 또 다른 궁금증을 낳는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 같습니다. 김 교수님. 네. 어떠한 메시지든 그 메시지가 진정성과 설득력을 갖기 위해서는 때와 장소가 굉장히 중요한 법인데 어제의 본질은 언론의 문제가 아니라 조 장관 자진 사퇴의 문제였는데 그 말씀을 하시는 와중에 언론 개혁을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어제 저 언론 발언은 오해를 사기에 충분하다. 이런 좀 비판이 있는 것 같거든요. 어떻습니까? 그래서 이제 오늘 확인하려고 언론 측에서 청와대 관계자한테 질문을 하니까 있는 그대로 그냥 받아들여달라. 설명을 더 이상 못한 거지 않습니까? 저는 그래서 좀 사실관계를 제가 알 수는 없습니다만 아마도 청와대 참모진도 예상 못했던 언론개혁 단어가 어제 들어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스스로 그냥 언론개혁 단어를 즉석에서 집어넣은 게 아닌가 저는 싶습니다. 그러니까 본래 수석보좌관의 모두 발언할 때는
스태프들이 이제 만들어서 초안을 갖다 드릴 거 아닙니까? 그렇죠. 초안을 보고 좀 수정하고 또 첨언하고 그러겠죠. 예. 그런 과정에서 제가 볼 때 언론개혁 저 부분이 들어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청와대 관계자도 그 맥락을 잘 이해를 못하는 것이죠. 갑자기 튀어나온 좀 생뚱맞은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아마 저런 답변이 나왔을 거 저는 제 개인적으로 짐작을 하는데 예. 저는 그래서 어제 수석보좌관에 의해서 조국 장관이 사퇴서를 낸 다음에 그걸 이제 수리하는 과정에 그 조국 사퇴에 대한 전반적인 이제 대통령의 소회를 밝힌 거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송구하다는 단어는 나오긴 나왔습니다만 예. 전반적인 맥락을 보면 잘못한 게 없다는 거죠. 허허. 조국 장관이 강인하게 어허. 버텨주고 예. 끝까지 힘들지만 지켜줘서 검찰개혁에 큰 동력을 낳았다. 그러니까 조국 장관이 추진한 검찰동력이 그렇게 강인한 의지로 버텼으면 왜 사퇴서를 받습니까? 저는 반려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 받습니까? 더 버텨서 그 강인한 의지를 가지고 검찰개혁 완수하도록 해줘야죠. 그렇게도 해석이 그렇죠. 되네요. 제가 볼 때 근데 지금 정황상 앞에 코너에서 나왔습니다만 예. 11일 날 대검에 연락해가지고 대검하고 법무부 협조하는 듯한 모양새 만들어서 사진 찍고 보도자료 내고 예. 13일 날 휴일 날 일요일인데도 불구하고 갑자기 당정청 고위 회의해가지고 검찰개혁 내용 합의하는 모양새 갖추고 14일 날 바로 사퇴. 검찰개혁 발표하고 사퇴한 거 아닙니까? 예, 예. 저는 이미 일부 언론에서 보도하지만 11일부터 청와대 뜻이 전달이 됐고 14일 날 그만두는 걸로 만들자. 예. 그래서 그 과정에서 검찰개혁을 일정 부분 완수한 걸로 마무리를 하고 가는 모양새를 치우자. 저는 그랬던 걸로 짐작이 돼요. 예. 그렇다고 하면 대통령이 저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그리고 왜 사퇴서를 내고 사퇴서를 자기가 수리하는 과정이면 그 임명한 사람이 누굽니까? 대통령이. 임명해서 대통령입니다. 그리고 임명 당시에 얼마나 많은 반대가 있었습니까? 일각에서는 청와대 비서실장과 총리마저도 반대 의견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강행한 것으로 보도가 되잖아요. 예. 그러면 그 책임을 누가 져야 됩니까? 조국 장관 책임이 있다면 그 책임을 끝까지 밀고 나갔던 건 대통령의 책임이 있는 거거든요. 예. 그 부분에 대해 책임을 져야 되는데 뜬금없이 생뚱맞게 언론개혁 이야기 왜 나옵니까? 그 언론개혁 들었을 때 제가 딱 떠올리는 이미지는 유시민 알릴리오 이사장이 예. 노문재 이사장이 KBS 기자하고 법조팀하고 이 내통을 했다라는 그런 인식을 또 갖고 있는 게 아닌가. 대통령이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제가 볼 때 아직도 국민들의 분노 그리고 아직도 대통령과 청와대에 대한 어떤 문제 제기 예. 이 부분을 정확히 못 듣고 계신 게 아닌가 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정 교수님. 기본적으로 대통령께서 이 언론 문제, 언론 개혁의 문제를 권력이 언론에 대해서 이렇게 관여할 수 없다는 걸 잘 알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지적하고자 했던 것은 예. 지금 우리가 좀 반성해야 될 대목이 있다고 보여져요. 이를테면 무책임한 그동안의 검찰의 의혹제기라든가 그걸 무비판적으로 받아서 언론 보도에서 이게 양산되고 이것이 결국은 조국 장관 및 또 가족들에게 미친 어떤 인권의 침해라든가 뭐 여러 가지를 감안할 때 과도했던 건 사실 아니냐. 뭐 이런 또 상식적인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문재인 대통령이 언론개혁을 좀 큰 틀에서 얘기했던 것은 다시 한번 성찰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얘기를 했던 것은 저는 역시 여전히 문재인 대통령 또한 노무현 트라우마의 연장선에 있는 것 아니냐. 노무현 트라우마. 이를테면 그렇습니다. 이를테면 2009년 노무현 대통령 서거 당시에도 네. 소위 이른바 친노 진영의 모든 사람들이 실제 그 당시의 정치 권력 그 다음에 결국은 검찰 권력, 예. 언론 권력이 결국 노 대통령을 서거하게 만들었다라는 그런 문제의식들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예. 그런 연장에서 또 다시 한번 좀 짚어줄 측면도 있다. 자, 그런데 아까 좀 전에 뭐 박원석 의원께서도 얘기하셨습니다만 저는 대통령께서 여러 가지 국민들께 송구하다라는 얘기를 두 번이나 두 차례 썼어요. 두 차례 예. 썼단 말이에요. 네. 근데 저는 이걸 가지고 더 이상 뭐 왜 사과 안 하냐 하나하나 쪼개서 사과해라 이런 식의 요구는 좀 저는 정치 공세에 좀 가깝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예. 자, 어제 이후에 대통령께서는 이제 다시는 임기 초반 대통령 초심으로 돌아가서 예. 다시 한번 국민 전체 여론을 듣고 소통하고 협치하는 정치 그런 어떤 대통령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이 지금 더 우선적인 과제가 된다 이렇게 예.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의 어제 대통령 주재 수석 보좌관 회의 발언과 관련해서 오늘 정치권에서는 또 이러한 반응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잠깐 듣고 오시죠. 언론에 대한 적개심까지 드러내며 이 정권의 권위주의 본색도 보였습니다. 성찰하라, 개혁하라 하며 언론이 마치 생사람이라도 잡은 마냥 몰아붙이는 대통령. 정말 언론의 자유가 보장된 민주주의 국가 대통령 맞습니까? 문재인 대통령께서 번지수를 잘못 짚어도 한참 잘못 짚었다라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이번 사태는 외생 변수가 아니라 정권 스스로 자초한 것입니다. 이것을 언론이나 다른 누구에게 탓을 한다면 이것은 문제 본질을 완전히 왜곡하고 흐리는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네, 자유한국당은 발끈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시청자 여러분. 이제 조국 장관 그 퇴진을 줄기차게 요구해왔던 자유한국당. 정작 어제 사퇴를 했습니다, 조 장관이. 약간 미묘한 변화가 한국당 내에서 김민지 기자 감지되고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아시다시피 그동안 한국당이 초점을 맞춰서 비판해왔던 대상은 조국 전 장관이었습니다. 하지만 사퇴 이후에는 그 화살을 좀 다른 방향으로 돌리고 있는데요. 어디를? 바로 문재인 대통령을 직접 겨냥했습니다. 이번 사태가 사퇴로 끝나서는 안 되고 문 대통령이 직접 사과해야 될 일이다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나경원 원내대표는 10월 항쟁 이야기부터 시작했고 문 정권의 장기 집권을 막겠다 이렇게 선언하고 나섰습니다. 그러면 박 의원님께 제가 궁금한 건 바로 이겁니다. 자유한국당도 굉장히 이게 고민스러울 거예요. 왜냐하면 타깃이 없어졌기 때문에. 그렇죠? 예, 조국이라는 사람은 어쨌든 이제 없어졌기 때문에 이제의 타깃은 자연스럽게 문재인 대통령을 향하고 있는데 자유한국당의 앞으로의 뭐랄까요? 뭐 투쟁의 동력이랄까요? 이런 것들을 좀 계속 유지할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투쟁 동력이 급격히 약화될 거라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오늘 뭐 황교안 대표 주재로 당내 회의를 소집해서 예. 당의 투쟁을 지속할 건지 여부를 논의했다고 합니다. 뭐 결론은 못 냈다고 하는데, 아하. 근데 아무리 보더라도 이제 설득력이 좀 떨어지겠죠. 지금까지 자유한국당이 주장했던 것이 조국 장관 물러나라. 근데 물러났지 않습니까? 예. 근데 계속 장외에 나가서 이게 이제 원내에서 해야 될 정치는 소홀히 한 채 장외 집회를 한다면은 이제 국민들 눈에 그게 좋아 보이겠습니까? 예. 그리고 조국 장관 사퇴 이후에 그 화살을 문재인 대통령한테 돌리는 건 예상이 됐던 일입니다. 사실은 저거는 조국 장관이 조기에 사퇴했어도 마찬가지였을 거고 예. 어떻게 본다면 정치 공세가 더 극렬했을 가능성이 높고 이제 그런 이유 때문에 이 여권에서도 조 장관을 버틸 수 있는 데까지 버텨보자라고 결정을 했던 게 아닌가 싶은데 예. 근데 지금 이제 정치는 실종돼 버리고 이게 장외에서의 대결만 남았다. 예. 그에 대해서 또 국민들의 비판도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 책임이 온전히 여당에만 있냐 그렇지 않습니다. 제1야당은 자유한국당도 이제 상당한 여야 책임이 모두 있기 때문에 예. 이제는 좀 국회에서 정치를 복원하고 그리고 여야가 쟁점이 없는 법안들도 많아요, 지금 국회에. 예. 근데 그런 쟁점이 없는 법안들조차 지금 처리가 안 되고 있거든요, 정치적인 이유로. 예. 그런 것들부터 처리하면서 무엇보다 패스트트랙에 올라가 있는 검찰개혁안, 선거제도 개혁안, 자유한국당도 검찰개혁 반대 안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걸 그 국회에서 제도화하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총선이 지금 6개월 앞으로 다가왔는데 길거리에서 반대를 위한 반대만 한다 그래서 야당의 수권 능력을 입증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자유한국당이 여기서 무리하거나 오버하면 오히려 부메랑이 돼서 역풍이 불 수 있다. 예. 이 점을 좀 고려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요즘에 여의도 정치가 사라졌다. 이런 말씀 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그렇죠? 예, 너무나 당연한 얘기인데 정치가 다시 좀 정치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지금 정치가 안 보인다. 이런 말씀들 하시는 분들 많은데 말이죠.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 얘기 좀 해볼까요? 그동안 조국 장관이 어제 자진 사퇴하기까지 이른바 조국의 호위 무사를 자처했던 인물들이 몇 있었죠? 대표적인 인물은 아마 이 인물이 아니었을까 싶은데요. 직접 확인해 보시죠. 검찰은 못 믿어요. 네. 그럼 검찰이 저 하드디스크 드라이브를 가지고 가서 저 안에 있는 데이터를 뭘 장난을 칠 가능성도 있는 거죠. 제가 이거를 총칼은 안 들었지만 나 아니다. 검찰의 검찰의 난, 나이다. 네, 윤석열의 난 검은 유착이 아니고 검은 유착. 이 일상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거죠. 자, 어제 조 장관의 자진 사퇴 소식이 전해진 이후에 나온 발언들입니다. 손혜원 무소속 의원 어제 소셜미디어에 아직 시간 많습니다. 진짜 제가 읽지 않을게요. 시청자 여러분 한번 봐주세요. 저 노란색 글자 5글자 제대로 보여줍시다 이거예요. 자, 공지영 작가 어제 이렇게 얘기했어요. 소셜미디어에 검찰은 한 가족을 이건 역시 읽지 않겠습니다. 예, 이렇게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조국의 사의를 반려해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김 교수님 어떻습니까? 저는 이제 이분들도 언젠가는 이제 조국 장관 사태가 마무리될 때 예. 역사적 평가를 받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일단 어제 사퇴를 스스로 함으로써 일단락이 됐다고는 하지만 예. 이것이 여전히 아까 대통령의 인식도 그렇고 그다음에 지금 이 호위무사를 자처했던 분들의 인식도 옳은 길이었고 잘못한 게 하나도 없는데 예. 엮여서 만들어져서 탈탈 털려서 억울하게 쫓겨났다는 식으로 지금 프레임을 몰아가잖아요. 예. 그렇다면 지금 살아있는 권력의 정점이 누가 있습니까? 청와대가 있죠. 대통령이 모든 대한민국 권력에 총 집중되어 있는 사람 아닙니까? 예. 대통령이 검찰총장하고 장관 싸우는데 장관이 사표를 수리해놓고 대통령도 내가 이게 좀 문제가 있는데 검찰을 어떻게 하지? 검찰한테 우리가 당했다는 인식을 해버리면 예. 이 나라가 어떤 나라가 되는 겁니까? 저는 그래서 더 이상 이 부분을 대통령이나 청와대나 조국 장관이나 또 조국을 호위하고자 하는 이분들이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는 건 저는 맞지 않다고 봐요. 예. 다
문제 제기와 의혹과 범법 혐의가 일리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분노한 것이거든요. 예. 공정과 정의 대신에 반칙과 특권을 일관해 왔고 그다음에 특혜 속에서 살아왔고 그러면서 이중성과 이선에 찬 말로 가족 국민들 기만해 왔잖아요.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예. 그것에 대한 통일한 반성들이 먼저 나와야지 마치 자기가 고 노무현 대통령처럼 피해자로 몰려서 억울하게 죽음을 당하는 그런 연상을 시키는 건 제가 볼 때 옳지 않다고 생각이 들고 예. 저 네 분들 지금 나와 있는 분 세 분 정도 지금 언급이 돼 있는데 예. 저는 조국 장관 사퇴로 해서 사태가 끝난 건 아니고 검찰의 수사는 지속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렇겠죠. 뒤에 뭐 이야기 예. 나오겠습니다만 예. 가족에 대한 수사 결과 나올 것이고요. 그다음에 조국 장관에 대해서도 소환이나 수사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 결국 검찰의 수사 결과가 최종적으로 나오고 대통령도 몇 번 언급했습니다만 명백한 위법행위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이 될 거예요. 그 상황의 결과가 아무리 마무리가 되면 예. 유시민 이사장이나 공지영 작가나 저분들이 어떻게 스스로를 해명하고 설명하고 또 반성할지 지켜볼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은 손혜원 의원 얘기대로 싸움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통합하고 이제 일치 단결해야 될 시점이지 싸움이 필요한 시점은 아닌 것 같고요. 자, 김민지 기자. 이번 주 토요일 날 서초동에서 또 뭐 집회가 열릴 것 같다는데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동안 조국 전 장관을 이제 지지했던 사람들이 서초동에 모여서 집회를 해왔잖아요. 그랬죠. 지난 토요일 마지막 집회로 최후 통첩이다라고 하면서 이제 잠정 중단하고 검찰 수사를 지켜보겠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는 19일에도 서초동에서 또다시 대규모 집회가 열릴 것이다. 이런 와. 소식이 전해진 이게 겁니다. 포스터군요. 아마도 이제 조 전 장관의 사퇴에 따른 뭐 분풀이 성격이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그만큼 또 집회가 과격해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예. 지난주 토요일 날 서초동 집회 측에서는 지난주 토요일 집회가 마지막일 것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19일 날 또 다른 또 서초동에서의 집회가 지금 예고가 된 것 같은데 약간 이것도 약간 우려스러운 대목이 아닌가 싶고요. 그 다음 그래픽 혹시 좀 잠깐 볼까요? 오늘 한 외신에서요.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이라고 다들 아시죠? 문재인 대통령 3년 전에 박근혜와 약간 비슷한 위기를 겪고 있는 것 같다라고 블룸버그 통신이 진단을 했습니다. 그 다음 지지를 한번 보시죠. 사실은 조국 장관이 어제 자진 사퇴 형식을 취할 수밖에 없었던 것, 그리고 주말 사이에 당정청이 긴박하게 움직일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바로 이 한 장의 그래픽 안에 상당한 요인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도층의 지금 지지율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중도층. 자유한국당이 33.8, 더불어민주당이 28.5예요. 자유한국당이 더불어민주당한테 이 중도층을 대상으로 해서 여론조사 이긴 게 당연히 문재인 정부 들어 처음입니다. 정 교수님, 이게 시사하는 바가 상당히 크죠?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단순 지지도의 문제가 아니라 예. 소위 이른바 중도층의 향배. 물론 단순 지지도, 국정운영 지지도도 어쨌든 최저치에 가까워졌단 말이에요. 예. 그다음에 소위 이른바 정당 지지도, 민주당과 한국당의 정당 지지도도 거의 1% 이내, 0.9%포인트. 예. 소위 오차범위의 접전 양상인데 이게 뭐가 중요하냐면 여론조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추세거든요. 추세. 자, 이것이 조국 장관 사퇴를 통해서 뭔가 제동이 걸리지 않았더라면 저는 좀 더 어떤 그 흐름이 계속될 수 있었거든요. 예. 그것 때문에 정부 여당에서도 사실은 긴급하게 사실은 조국 장관 사퇴를 정점으로 한 이른바 출구 전략이 저는 가동됐다고 보여집니다. 아하. 이게 허겁지겁 만들었다라고 보는 관점도 있겠습니다만 예. 또 정부 여당에서는 뚜렷한 어떤 목표를 가지고 플랜 B를 가동했던 것도 있어 보인다. 예. 그리고 이것이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 중도층의 민심이라고 하는 것은 자 불과 총선이 6개월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얼마 남았어요? 자, 이 가색 이것이 문재인 정부 또는 정부 여당이 또 이른바 정책적 성과, 검찰 개혁의 뚜렷한 성과와 또 개혁 입법에 있어서의 성과, 예. 또 민생 경제에 있어서의 정확한 어떤 행보 이런 것들로 받쳐지지 못할 때는 중도층이 돌아오기 굉장히 어려운 국면이 될 수 있다. 예. 거기에 위험성이 있어 보입니다. 예, 자 중도층 여론조사 결과까지 짚어드렸습니다.